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의 김유리입니다. 학벌과 스펙이 아닌 자신의 직무에 맞는 기술은요, 나이와 상관없이 취업에 큰 힘이 됩니다. 특히나 기술에 맞는 국가 자격증을 취득했다면 그 어떠한 스펙보다도 더욱더 당당한 자신감을 드립니다. 새로운 희망과 평생 직장이 되어줄 국가 자격증 취득에 대한 가장 명쾌하고 친절한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 오늘 함께 알아볼 국가 자격증은요, 바로 가스 기능사입니다. 자격증 소개하기 이전에 여러분께서 합격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전문가 오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정적인 평생 직업을 찾는 가장 빠른 길 국가 자격증. 오늘은 가스 기능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가스 기능사 좀 생소한 직업인 것 같습니다. 어떤 자격증인가요, 대표님? 가스 기능사를 소개하기 이전에 네. 아나운서님께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가스의 종류가 몇 가지나 있을까요?라고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긴 한데 가스의 종류요. 그냥 흔히 아는 LPG 가스, 도시가스, LNG, 수소, 요 정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 네. 네, 많이 알고 계시네요. 네. 일반인들도 이렇게 가스의 종류를 많이 알듯이 네.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도시가스나 LPG 그 외에 또 수소, 산소 많은 가스들이 현재 그 연료나 또 산업용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매티슨 데이터 가스북에 보면 A 아세틸렌을 시작으로 그 Z 제논까지의 가스가 약 151가지 정도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이러한 그 가스의 종류는 이보다 더 많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될 거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야, 대단하네요. 아니, 저는 151가지. 151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도 놀랐지만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수백 개 무수한 가스의 종류가 있다는 게 상당히 놀랍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가스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 자격증은 어떤 자격증인지 한번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자, 우리나라에 이제 가스 연료를 사용하는 세대가 현재 2015년도 말 기준으로 하면 약 99.1%. 거의 100%에 가까운 100가구 중 99가구가 지금 가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가스는 대부분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이런 카타르 이런 그 생산국에서 가스를 제조한 것을 싣고 들어와서 평택이나 또 내지는 인천, 삼척, 통영과 같은 인수기지에 저장을 하고 이것을 다시 또 생산하는 기화공정 모든 공정들을 갖춘 다음에 공급배관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가스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들이 있을 때 가스는 상당히 위험한 이러한 이 물질이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시공을 한다든가 또 설계를 한다고 할 때 꼭 가스 기술자들이 필요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가스를 공급하거나 또 내지는 판매, 예를 들어서 수송, 또 사용 이런 거를 하는 과정에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가스 안전관리자도록 선임을 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선임되는 자격이 가스 기능사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자격증이네요. 네, 확실히 이제 개념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자, 아무래도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응시 자격에도 기준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어때요? 가스 기능사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해서 자격의 응시 자격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기사나 기사 같은 경우는 전문대학이나 또 내지는 일반 대학을 졸업한 졸업 예정자가 볼 수 있는데 기능사와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결격 사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결격 사유의 하나의 예를 들어 보자면 국가기술 자격 검정의 정지 처분 또는 무효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제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어쨌든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은 여러 가지 상관없이 누구나 자격증에 좀 도전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개인적으로 대표님께서도 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신 건가요? 네, 저는 1975년에 이 가스 업무에 입문을 해서
고압가스 그 기계기능사 2급 당시 지금은 이제 그 가스 기능사 2급으로 이제 바뀌었지만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그 2000년도에 이제 가스 기술사까지 취득을 해서 지금 현재 한 41년째 이 업종에서 현재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야, 41년 동안 일하신 가스업계 산 증인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데 이렇게 일을 해보시니까 이 업계에 어떤 매력이 있던가요? 지금까지 오면서 저도 이제 가스 기능사 자격을 취득해서 그 건물의 안전관리, 고압가스 쪽의 안전관리 업무도 해보고 또 시공회사에서 시공 업무도 저도 해보고 네. 지금은 이제 주식회사 큐베스트라는 회사에서 그 설계 업무를 지금 16년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제가 이렇게 설계하고 시공한 그러한 그 시설들을 볼 때는 상당히 보람을 좀 느끼고 있죠. 이렇게 대표님께서도 지금까지 살아온 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급변한 것 같아요. 볏짚 나무로 정말 저희가 불을 떼던 시절에서 지금은 이제 가스가 저희가 이제 살면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중요한 자원으로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는 어떤 곳에서 일을 하게 되는지 여러 가지 또 업무 영역도 다양할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네, 가스의 그 기능사를 취득하게 되면 상당한 그 다양한 분야에서 이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가스의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그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가스 시설 시공업 1종, 또 2종, 3종 이 업체가 있는데 이러한 곳에서 이제 그 시공 관리자로 업무를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 또 내지는 일반 도시가스, 전 지역에 가스를 공급하는 34개 도시가스의 일반 도시가스 사업체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를 할 수가 있죠. 네, 일단 뭐 공사나 또 일반 도시가스 사업장에서도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시공 관리자로서도 일을 할 수 있고 업무 영역이 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뻗쳐 있는 것 같아요. 자, 또 어떤 곳에서 일을 하게 될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주로 어떤 곳에서 일을 하게 되나요? 네, 가스를 현재 그 사용하거나 또 내지는 저장, 또 충전, 그 판매, 그 일정 규모 이상의 이 시설들을 갖추고 가스를 그 사용하거나 충전하거나 판매하거나 또 공급하는 이러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그 국가 그 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나 또 내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또 도시가스 사업법에 의해서 안전관리자를 대통령령으로 선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가스를 대량 수요처 쪽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할 수 있겠죠. 네, 이러한 안전관리 업무도 한다, 다양한 영역에서 일하는 걸 볼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직접 말로 듣는 것보다 아무래도 현장에 가서 그 모습을 담아오면 여러분께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모습 담아왔거든요. 지금부터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이곳은 일산에 위치한 가스 관련 기업입니다. 가스는 다양한 산업뿐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인데요.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위험에 대해서도 항상 노출돼 있는 부분이라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분야입니다.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가스 시설에 대해서 검사를 나갔던, 감리를 나갔던 건데 그 감리를 나가면은 그 시설에 대한 금액이 맞는지 그거를 저희가 확인하는 중입니다. 이 시설이 다 준공이 돼서 이제 그 감리가 끝났으면은 시공업체에서 이제 정산을 해서 돈을 시공비를 나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금액이 맞는 건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가스기능사는 고압가스 제조, 저장 및 공급시설 제조, 수리시설을 검사하기 위한 기술적 사항을 관리하게 됩니다. 이 일을 하면서 언제 가장 보람을 느끼셨나요? 저희가 이게 설계를 하고 각 시공사들이 시공을 다 해놓고 저희가 이제 최종적인 감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지역 주민들이 가스가 실질적으로 쓸 수 있게끔 된 상태에서 뭐 가스레인지라든지 보일러를 그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실 수 있을 때 주민분들이 되게 그 편리하니까 많이 고마워하세요. 예, 그런 거를 보면은 참 좀 뿌듯하죠.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가스 분야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전문 직업입니다. 또한 기술이 발전해도 사람의 손이 필요한 부분이라 전문 기술을 지닌 인력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예정이고요. 전망이 밝은 직군입니다. 가스 분야,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이쪽 분야를 거의 뭐
한 15년, 16년 넘게 한 20년 정도 해가면서도 저도 아직도 모르는 가스가 엄청 많거든요. 이런 거를 알아가면서 이런 지식이 쌓이면서 모르는 것들을 아는 그런 습득력이 있는 게 참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가스를 공부하시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가스 생산 공정부터 관리까지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 가스 기능사. 자격증 합격을 위해 스튜디오에서 더 자세한 시험 정보를 소개합니다. 자, 저희가 지금부터는 필기와 실기의 그 필승 전략, 합격 전략에 대해서 이제 살펴봐야겠죠. 여러 가지 과목이 있는데 먼저 필기 시험 중에 가스 안전 관리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네. 어떤 과목인가요? 가스 안전 관리 같은 경우에는 그 가스의 성질, 또 가스의 제조, 충전, 저장, 판매, 사용 이런 이제 취급에 관한 이러한 사항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이 부분의 대부분이 그 출제가 약 50% 이상이 이 부분에서 이루어집니다. 네. 자, 그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기출 문제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연성 가스의 발화점이 낮아지는 경우가 아닌 것은 하고 이렇게 보기가 쫙 나와 있거든요. 정답은 뭔가요? 정답은 3번 그 탄화수소의 탄소수가 많을수록이 되겠습니다. 아, 왜 자, 그런 그 거죠? 이유를 네. 설명드리면 예. 이와 같은 문제 유형이 가스 기능사 필기 시험에 가스 안전관리 문제인데요. 네. 가연성 가스 같은 경우에는 압력이 높아지면 발화점이 낮아지게 되고 네. 그다음에 산소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발화점이 또 낮아지게 됩니다. 또 또 발열량이 낮아도 발화점은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 탄화수소의 탄화수가 많을수록 이게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원리를 이해하니까 좀 문제 푸는 게 수월할 것 같은데 문제가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조금의 변화들이 있는 건지. 네. 그 문제은행에 있는 기출 문제는 그 수시로 이렇게 그 바뀝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 문제가 나가지는 않고 네. 예를 들어서 이 문제에 약간 변형을 시켜서 이렇게 나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기출 문제 중에.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보듯이 네. 압력이 높을수록 그러면 문제를 압력이 낮을수록으로 변경을 해서 문제가 나갈 수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거보다 난이도를 높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른 그 이 잘 생소한 이러한 단어들을 집어넣어서도 또 문제의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역시나 뭐 원리만 이해하면 문제가 바뀌더라도 다 풀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은 뭐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기초만 뭐 예. 단단히 다져진다면 네. 대부분이 뭐 시험 문제 푸는 데는 큰 뭐 이렇게 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수험자들이 공부를 할 때 이 네. 문제를 보고 정답만 보지 말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그 교과서나 아니면 수검서에 나와 있는 요점 정리가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내 것으로 반드시 만들어야 문제의 변형이 되더라도 그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중간중간 팁까지 주셨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필기 과목 보겠습니다. 가스 일반 과목입니다. 어떤 과목이고 시험 준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가스의 일반이라는 거는 가스의 기초죠. 대부분이 뭐 우리가 공학 기초에 나오듯이 또 압력이나 또 온도, 열량 이런 것들에 대한 단위를 기초적으로 이제 알으셔야 되고 수험자들은 또 더 나아가서 가스의 특성, 또 성질 이런 것들이죠. 네. 이게 가스에 보면은 가스의 종류가 많지만 거기에 가스의 종류에서는 가연성 가스도 있을 것이고 또 인체에 해로운 독성 가스도 있을 것이고 또 산소와 같은 조연성 가스도 있습니다. 또 질소와 같은 이런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불연성 가스도 있고 이러한 가스의 특성을 모르고 성질을 모르게 되면 안전관리 업무를 하는데 잘 못하겠죠.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대부분의 문제가 가스 일반에서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가스를 이해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문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 대충 이런 내용이구나 하면서 이제 화면을 보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가스의 연소와 관련하여 공기 중에서 점화원이 없이 연소하기 시작하는 최저 온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네, 이런 문제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혹시 아나운서님께서는 이 문제를 맞히실 수가 있을까요?
공기 중에 점화원이 없이 연소 시작하는 최저 온도, 시작하는 거는 발화점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렇죠. 네. 이렇게 일반인들도 예.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쉽게 맞출 수가 있느냐. 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의 가스를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든 네. 주변에서 많이 접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스 기능사에 도전을 하시면 네. 이러한 쉬운 문제, 보너스 문제들도 많이 출제가 됩니다. 이런 보너스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막 도전해보고 싶은 욕구가 네, 생겼습니다. 그러시죠. 한번 예.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군요. 여자분도 또 많이 하세요? 정말 실제로? 실제로 여자분들이 응시를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가스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네. 작업형에서 이제 용접과 배관 작업이 있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약 뭐 한 2, 3일 정도의 어떤 그 숙련자로부터 이 작업을 좀 배우게 되면 그 작업은 무난히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하긴 요즘에 뭐 직업의 남녀노소 막 따지지 네,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요, 가스기능사 실기시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기의 경우에는 작업형 가스실무로 동영상 1시간이 있고요. 또 배관 작업 2시간 정도로 치러진다고 하는데 먼저 동영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시험, 어떻게 치러지는 시험인가요? 가스 기능사의 동영상 시험은 실제 시행이 2001년 그 7월 이후의 시행부터 시행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약 한 15년 정도를 계속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4회 정도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15년이면은 약 60회 정도가 지금 동영상 시험을 보게 된 것이죠. 네. 자, 이 동영상 시험 자체는 대부분이 이제 그 우리가 이론 필답형에서 풀이를 못하는 부분들. 예를 들자면은 뭐 우리가 어떠한 산소 용기가 있는데 산소 용기에 각인된 부분, 뭐 거기에 각인된 부분을 보면 내압 시험 압력과 그다음에 용기의 내용적 등 이런 것들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동영상으로 그 화면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수거업자한테 답을 요구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동영상을 보면서 문제를 푸는 게 1시간.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2시간 정도 치러지는 배관 작업이라는 시험은 어떤 식으로 치러지고 또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배관 작업 시험은 예를 들어서 이제 주로 우리 가스에 배관이 내관이라는 그 배관이 있습니다. 그 내관 자체가 호칭지름 20A 의 그 배관 작업을 많이 하는데 네. 시험에서도 배관 작업에 그 시험에서도 마찬가지로 호칭지름 20A 그 강관을 가지고 나사 절삭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중간 부분에 후레인지 용접 부분이 2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엘보로 꺾여지는 부분에 나사 부분에 접합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20mm의 그 15mm 그러니까 20A에 15A의 그 이 레듀셔를 설치해서 그 마감 부분에 이제 프럭으로 마감을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죠. 직접 그러니까 마감도 하고 작업을 하는 거네요. 실기 네, 시험.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해서, 이제 용접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일단 그 이 누설이 없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전체적인 치수에서 오차 범위 안에 치수 안에 들어오면 이제 작업형에서 좋은 점수를 얻게 됩니다. 대표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설명만 들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렇죠. 가스 기능사 시험을 보는 분들도 뭐 전체적인 그 이 가스의 그 이 내용을 전문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신 그 아나운서님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제가 그림을 보고 설명을 한번 자세히 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여기 화면이 나오네요. 그림을 보시면 그 맨 끝부분에 그 20A 볼 밸브를 설치를 하도록 돼 있고 네. 그다음에 20A 배관을 작업해서 가운데 부분에 후레인지 부분에 이제 양쪽에 전기 아쿠 용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굴곡되는 부분에 엘보 90도 엘보를 설치를 해서 그다음에 끝부분에는 레드셔 이 상세 부분을 보면 아시다시피 레드셔 20A에 15A 레드셔를 쓰고 거기에 플러그로 마감하는 이러한 이제 그 작업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할 때 특히나 좀 유의해야 될 점 같은 게 있을까요? 그 여기에서 점수를 잃을 수 있는 부분이 일단은 그 배관 작업에서 이 내압 시험을 나중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내압 시험에서 이 예를 들어서 뭐 불합격을 받는다든가 또 내지는 정해진 치수가 있는데
치수의 오차 범위를 벗어난다든가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서 많이 점수가 감점이 되겠죠. 네네. 그걸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가스기능사 시험에 대해서 필기와 실기 또 차근차근 잘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뭐 대표님도 예전에 시험 준비하셨을 테니까 그 기억을 더듬어서 좀 팁 좀 주세요. 예. 모든 시험이 뭐 시작이 반이라고 일단 자기의 마음가짐이 시작을 하면 일단 뭐 50%는 가스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게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마음가짐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대부분의 분들이 처음에 시험을 보다 보면 공학의 기초라든가 네. 또 생소한 단어라든가 이런 것들에 부딪히다 보면은 쉽게 포기를 하는 분들이 좀 발생이 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자기의 초기에 초심을 잃지 말고 시작할 때 그 정신으로 그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시험을 본다라고 하면 가스 기능사의 자격증은 자기의 것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걸로 마음가짐을 꼽아주셨습니다. 또 초심을 잃지 말자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으니까 그 초심 항상 상기시키면서 꾸준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가스기능사 시험 과목 및 준비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 외에도 또 궁금해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점들 저희가 좀 모아서 지금 코너 따로 마련했습니다. 자격증 고민 상담소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네, 자격증 고민 상담소는 준비하고 있는 자격증에 대한 세세한 고민까지 함께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준비하다가 궁금하다, 이건 좀 어떻게 해야 되지 하시는 분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큐넷 사이트에 궁금증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궁금한 것들 속속들이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가스기능사 준비하는 분들 어떤 궁금증 가지고 계신지 하나하나 한번 풀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고민입니다. 혼자 책으로 필기를 준비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그 대표님도 예전에는 지금처럼 뭐 이렇게 책이 서적이 따로 뭐 전문 서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출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았었나요? 어때요? 혼자서 책을 보고 필기 시험을 준비해도 되나요? 네. 상당히 이렇게 좀 곤란스러운 질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자, 이것은 이제 혼자 준비를 하는 분의 어떤 기초적인 것인데, 예를 들어서 공학의 기초,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뭐 단위라든가 또 열량, 압력, 또 기초적인 공학 지식이 있으면 혼자 공부를 해도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기초 공학이 없는 분들은 뭐 이래서 그 전문 그 학원 또 내지는 최근에는 이제 뭐 기능사, 가스 기능사 외에 뭐 기능사 위주로 국가의 어떤 지원을 받아서 아니면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서 공부를 하는 곳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어떤 기초공학을 충분히 익힌 다음에 혼자서 책을 보고 공부를 한다면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신 분은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가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의 수준에 맞게 이제 뭐 독학도 가능하고 혹은 좀 이제 기초 지식이 없다면은 일단 좀 조금은 곤란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고민 볼게요. 가스기능사가 전문적인 직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직업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어떤 대답 해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전문적인 직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자격증이 다 마찬가지지만 가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류와 함께 같이 가야 될 자격증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자,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 지금 숨을 쉬고 있는 이 공간에도 가스가 있습니다. 어떤 가스가 있을까요? 공기 중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산소가 필요하고 또 질소? 네. 그렇죠. 잘 모르겠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예. 우리가 숨을 네. 쉬고 있는 이 공간에는 질소가 약 한 78%, 그다음에 산소가 약 21% 정도, 예. 또 기타 뭐 아르곤이나 이런 가스들이 1% 정도를 차지해서 우리 인간들은 이 뭡니까? 공기를 마셔야만이 살아나갈 수가 있어요. 네. 자, 우리가 마시고 있는 물의 결정체는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물을 네, 물. H2O. H2O. 네. 자, H2O도 마찬가지로 수소와 산소의 결정체입니다. 네. 자, 우리는 이거를 마셔야만이 살고 있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자격증의 미래를 볼 때 가스 기능사와 같은 경우는 우리 인류와 같이 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같이 우리 주변에 모든 것이 가스를 접해야 되고 향후에 지금까지는 석유화학 시대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네. 향후의 세대는 가스의 세대입니다. 우리의 반도체 제조 공정부터 모든 산업체에 쓰이고 있는 이러한 가스들이 네. 전부 전부 다 많이 사용을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반도체를 제조하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특수가스가 없으면 반도체 제조를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휴대폰도 못 쓰고 또 내지는 TV도 시청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와, 정말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 것 네. 같아요. 저희가 뭐 일상생활에서 숨 쉬고 또 뭐 물 이런 것들 그냥 뭐 마시고 숨 쉴 네. 줄만 알았지 디테일하게 그 원리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가스는 정말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렇죠. 우리 인류와 함께 가는 그런 직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차세대 연료, 지금은 우리가 액화석유가스나 또 내지는 천연가스, 이제 메탄가스를 주로 연료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향후의 연료는 가스 하이드레이트, 네. 또 내지는 합성 천연가스, 또 지금 생산되고 있는 세일가스, 그 위에 신재생 에너지 중에 바이오가스, 이런 가스들이 향후에 우리의 연료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이런 것들을 볼 때는 가스 기능사의 미래는 저는 밝다고 봅니다. 그러네요.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네. 전문적인 직업인 게 맞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모아서 저희가 좀 해결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가 자격증의 모든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자격증 고민상담소였습니다.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 오늘은 가스 기능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이 분야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이 중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네. 가스 산업은 우리 인류와 같이 가는 이러한 그 자격증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계통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계통에서 자기가 1인자라고 생각을 하고 1인자가 되겠다라고 하면 이 산업의 발전 또 내지는 자기의 발전도 같이 좋아지지 않을까. 예를 들어 가스 기능사로부터 시작을 해서 산업기사, 기능장 또 내지는 가스 기술사까지 네. 이렇게 취득을 한다라고 하면 다른 직종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직종을 선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서 권유를 적극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청사진을 그려 나가 보시면 더욱더 좀 미래가 밝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스 기능사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좋은 정보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도 함께 자격증에 대해서 들어보다 보니까 응시의 벽이 그리 높지 않고요. 또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유일한 기능사 자격증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일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자격증에 도전을 해서 한번 해보시면 정말 멋지고 매력 있는 직업이 아닐까라는 생각 가져보는데요. 자격증을 따는 과정은 물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도전하셔서 꼭 합격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자, 평생 직업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 국가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가장 명쾌하고 또 친절한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